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자, 왜 늦어요 한 타이밍. 자,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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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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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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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데이터홀릭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num나님, 우누나이칠님, 최승범님, 그리고 유튜브로 매 에피소드마다 3,000원 후원해주시는 JS 전 1891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 4 그러니까 골뱅이죠. 나 왜 이러니? 데이터홀릭4 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황을 하기에는 저희가 예전에 에피소드에 올려놨던 것들에 댓글 달린 게 너무 많아요. 소개를 못 드린 댓글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근황 대신 여러분의 댓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특히 네. 특히 그 챗GPT에 댓글이 달린 게 많았죠? 네, 그 지난 방송 데이터 분석까지 다 해먹는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 네, 요 에피소드에 청취자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열심히 네.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소개해드리고 또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댓글 되게 많이 달렸는데 제가 좀 분류를 해봤어요. 일단은 이런 얘기들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데이터 분석 능력을 좀 갖추고 있어야 챗GPT에는 인터프리터 기능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선은 쓰기 읽기님, 김 팀장님이 GPT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니 명확히 분석과 도구의 역할이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 드네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건지를 명확히 명령해야 나올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제가 이렇게 데모로 보여드린 게 분석 방법을 알아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하게 TK 안드레아 92님, 동영상 잘 봤습니다. 연필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걸로 삐뚤빼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씨를 쓸 수도 있고 세기의 명작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김 팀장님 명장이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글쎄요, 그냥 학부 한 1학년 2학년 정도 그 정도 수업 들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주 뭐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뭐 TK 안드레아님 보시기에는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또 num나님도 의견 남겨주셨어요. 길게 남겨주셨는데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좋은 도구들이 있어도 그 결과를 해석하고 검증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김 팀장님께서 예전에 엑셀과 R을 비교하실 때 변화 관리나 디버깅 관점에서 더 안전한 점을 꼽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엑셀로 데이터를 직접 다루면 데이터를 실수로 뭐 망가뜨린다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또 분석 과정도 남지 않고요. 근데 R과 같은 이제 코드 베이스로 작업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에 변화를 주면은 그 과정이 전부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류를 찾아낼 수도 있고 디버깅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 AI가 생성해 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똑똑한 엑셀로 데이터를 다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드나 설명을 제공해 준다지만 아직
할루시네이션이 완벽히 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결과만 보게 되는 경향이 엄청 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최소 검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역량을 모든 사용자가 갖추도록 교육해 주시고 아마 김 음. 팀장이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종종 프로젝트로 감독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분석가의 업무 효율은 높여 주고 전문가들 역할은 남아 있는 형태로 잘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그래서 우는 소리를 했잖아요. "이러다 분석가 일 없어지면 어떡하냐." 네. 고 대안으로 "이런 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주신 것 음. 같습니다. 모두가 다 김 팀장의 미래를 걱정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엄청 징징거렸나 어. 봐요, 방금. 징징거렸냐 봐요라니. 다들 저를 막 위로해 징징거렸죠. 주시고 못 아 느꼈단 말이에요, 스스로 해놓고. 맞아요. 네. 우는 마음으로 방송했었습니다. 네. 네. 또 몇몇 분들 다른 의견 남겨 주셨는데 "AI를 응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 그래서 오도남 님께서는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얻는 인사이트 능력을 이제 가져야 합니다. 한정된 부분은 GPT가 잘하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는 더더욱 필요하죠. 통합적인 시각은 GPT보다는 사람이 더 잘하니까요.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안병모 님이 이건 제가 찾아봤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T자형 인재, U자형 인재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그런 게 있나 봐요. 인재상 중에서 기업이 찾는 인재상 중에서 I자형 인재는 요렇게 I가 짝대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야를 깊게 네. 파고 내려가는 사람을 음. 의미한대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나온 게 T자형 인재. 요거는 여러 분야를 두루 깊게 파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너럴리스트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 분야의 동시 전문가라는 의미고.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U자형 인재인데 U자가 알파벳 U자가 요 짝대기 두 개가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고 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U자형 인재가 되어야 하는데 요 가로 부분, 이 둘을 연결해 주는 부분은 챗GPT로 대체하고 깊은 걸 알아놔야 하는 시대인가 싶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먹고 살지 걱정되네요. 빨리 로또 사러." 점점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동량 님도 말씀 남겨 주셨는데 이것도 재밌는 의견이에요. "사람의 역할이 AI의 보조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남겨 주셨어요. 문제 정의나 도메인 관련 이해 능력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해도 어쨌든 머신러닝 모델링까지 가능하다니 대단합니다. 언어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데이터의 구축과 가공을 AI가 담당하고 결정적인 분석과 모델링은 인간이 분담하는 시대가 오길 바랬는데 현실이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데이터 구축과 가공은 인간이 담당하고 머신러닝 모델링을 AI가 맡게 될 날이 멀지 않았네요.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오히려 이런 기술적인 모델링을 AI가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팀장 저하고 가장 비슷한 의견을 남겨주신 준이279 님이 계셨습니다. "망했네요. 유유." 네. 아. 네. 요렇게 해서 방송에 의견 남겨주신 내용들 전달 드렸습니다. 댓글 많이 네. 남겨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마지막 다들 거부터 신기하게 보셨나 봐요. 간단하게 네네. 얘기할 게 좀 있어서 보면 데이터 구축과 가공은 인간이 담당하고 머신러닝 모델링을 AI가 맡게 될래 멀지 않았네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고 있고 인간이 할 일이 사실 데이터 가공이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렇게 될 거라고부터 그러니까 모델링 부분이 자동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걔한테 밀어넣을 데이터를 어떻게 기획할 거냐라는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서 저는 되려 알고리즘 그 자체에 대한 집중이 되게 희소한 일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음.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거랑 비슷한 다른 현상이 있는데 그 모바일 게임에 자동 사냥 같은 개념에 있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크로 자동 돌리는 사냥 거? 근데 그 자동 사냥이라는 거에 돈 주고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일해서 그러니까 미래 사회가 되면 기계들이 돈을 벌고 내가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기계들이 놀게 해주고 음. 있다고 지금. 근데 아. 그렇게 됐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도 기계 약간 먹여 살리고 있다. 아. 기계들이 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뭐 하는 짓인가?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음. 그리고 인제는 아마 조 과장도 아실 텐데 이게 인재상? 그
T자형은 여러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게 아니고 얇고 넓게 아는 분야와 자기 전문 분야 한 가지 있는 사람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유유할 때 우리 알파벳 U자는 극의 두 개인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지금 여기에 얇은 가로라는 게 아까 말한 뭐지? 어, 일반적인 다양한 주제를 두루두루 알면서 자기 분야 하나를 깊게 판다 해서 두루두루 안다 부분을 지금 챗GPT가 한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U자형에서 연결 음, 부분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두루두루 얘기를 하고. 잘한다, GPT가. 그죠, 그죠. 네네. 얇고 넓게 아는 부분은 GPT가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음, 그래서 사람은 전문성을 가져가야 하나라도 깊게 된다는. 파는 걸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일단 한 맥락이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댓글에 기조가 김 팀장을 위로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데, 사실, 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요, 저는. 왜냐면, 네, 제가 이리저리 써본 바로는, 네, 깊게 파는 것도 모델이 잘하는 것 같고, 이리저리 응용해서 연결하는 것도 모델이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계속 그거는 이제 시간 문제죠. 개선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인재상이 지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음. 어떤 인재상이 필요할지 아직 모른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우쭈쭈 해줘야 되는 겁니까, 김 팀장을? 우쭈쭈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고요. 네, 뼈저리게 망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그런 네, 내가 그렇게 느낄 마음이었습니다. 테니 그걸 방해하지 마라. 이런 뜻이군요. 내가 느낌을 느끼고 있으니까 봐달라는 이게 무슨 말이야? 뭐야? 관종이네. 우쭈쭈 거의 해달라 같은 뭐야 말이잖아, 이게? 그건. 아닙니다. 뭐 저를 네, 위로하실 방법은 없고요. 네. 어. 근데 저는 그 재밌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데모를 준비하면서 그 코드 인터프리터 쓰면서 어, 이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그 조직 내에서 엑셀로 데이터 분석 조금 각 잡고 몇 번 정도 해본 분들이면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질의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하면서. 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특강 같은 거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잘 쓰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데모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두 분은 그렇게 그때 얘기했잖아요. 봤을 때 어땠어요? 두 우리도 분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봐봐요. 지금 전에 네. 한번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도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한 거는 테이블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가 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엑셀이건 R이건 파이썬이건 어떤 도구든 중요하지 않아. 사실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잘 쓰는 사람이면 그렇죠. 일정 네. 이상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데이터 핸들링이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엑셀을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피벗 테이블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뭐 제 감각이긴 하겠지만 10%도 안 될걸? 10%안 되겠죠. 전체로 놓고 그러면 본다면.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김 팀장이 한 거는 엄두도 못 내는 수준의 무언가라는 소린 거지.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 이렇게 팀장이 네네. R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김 팀장이 코드 인터프리터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걸 바라보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 내 생각에는. 그런가 봐요. 그냥 그런가 도구만 좀 봐요. 다른 거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이제 저런 걸 저는 물어보지? 뭐 이렇게 저는 있어요. 무슨 생각하냐면 뭐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 저는 이제 보통 마지막에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데이터 네. 분석해 보는 그런 실습을 꼭 하는데 그럼 대부분 떠듬떠듬 R이나 파이썬으로 코딩해서 결과물 만들어 내시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은 코드 인터프리터 쓰면 되게 효과를 크게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교육이 뭐 아. 길어야 2주 정도 과정인데 음. 그 정도 교육 받으면 이제 뭐 제가 지금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오케이. 하는 거죠. 결론은 음. 알겠어요. 그러니까 김 팀장 강의를 들어라. 그런 아니, 결론이야? 아니 그런 그치. 거였어요? 근데 그렇군요. 2주가 네. 풀타임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풀타임이죠. 풀타임이죠. 예. 5 2주 일 2주 열흘이죠, 열흘. 풀타임이면 2주 풀타임이면 거의 대학교 한 학기 수준 강의 아니야? 더 될 텐데? 더 되죠. 시간으로 어. 치면은 더 되겠죠. 어. 네. 그러니까 그 뭐 그 15회 네. 3시간짜리 강의보다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굉장히 엄청난 많은 시간이죠. 엄청나게 시간이라는 엄청나게 길고
고난스러운 시간이에요. 그 정도면. 뭐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죠. 열흘을 우리가 어떤 한 기술을 익히는데 쓰는 경우는 잘 없긴 하니까. 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 교육을 일단 들으시는 걸로 마무리를 네 하시죠. 혹시 또 뭐 데이터릭에서 생각나는 영업하고 얘기 있네. 있으시면 네. 저는 그 코드 인터프리터가 끝이 아닐 거잖아요. 아 챗GPT의.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텐데 그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김 팀장이 징징거리면서 그 콘텐츠를 소개해 줄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내가 그렇게 그렇게 징징거렸어? 생각을. 좀 그럼. 반성을 해야겠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뭐 방송 모니터링 안 하지? 안 하지. 내가 징징거리는 거 나도 듣기 싫어서 안 들어.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합니다. 저는 가끔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쨌든 김 팀장이 징징거리는 거는 그냥 뭐 푸념도 아니고 그냥 투덜거림 정도로 들립니다. 네. 네. 그러기에는 뭔가 근원적인 공포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긴 했는데. 제가요? 네. 근데 그건 징징거림을 있어요, 박 박사님. 넘어서서 전화 박 박사는 네. 전화 박 박사는 이제 그 잡이 있잖아요. 이제 명백한 그래. 회사원이 맞아요. 직장인이고 음. 김 팀장은 그 직장 자체가 데이터 분석이니까 체감하는 어떤 뭐랄까 리스크의 크기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는 사실 반대로 더욱 더 걱정이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내가 김 팀장이라면 더욱 더 안심할 것 같아. 왜? 이거 더 왜요? 사람들이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를 뭐를?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노력을 작업을? 공부한다는 노력을 더 안 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더 맡기기 좋은 상황이 맡을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시점이긴 합니다. 오히려 데이터 분석의 전문성이 더 중요해질 거다. 네, 그렇죠. 그 뭐랄까 일반적인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네, 그죠. 기계 의지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게 제가 그 서재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서재 문을 닫으면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거든요. 문을 그럴 수 닫으면? 있죠. 그래서 서재의 문을 열고 있는데 서재의 문을 열었더니 이 아이들이 고양이들이 지금 침범했군요. 지금 서재에서 계속 돌아다녀 가지고 아, 제가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될 텐데 오늘은 좀 혹시 갑자기 그 소리가 들어가도 놀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재밌었네요. 저도 애기 소리 엄청 많이 들어갔고. 저는 유선 써요. 그래서 그렇군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유선을 써야 네. 되겠구나. 근데 네. 유선을 이 방에 뽑아 놓질 않아 가지고 거의 방법이 없네. 방에도 구멍 어쨌든 있을걸요? 근데 저희 그 인터넷 놓을 때 물어봤거든요. 그 기사분이. 네. 방에서도 유선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죠. 그거 기사 그거 한번 불러야지 뭐. 아니, 그 기사 불 필요 없어. 그 뭐지? 그 신발장에 그 뭔지 통신함 알아요. 뭐 있잖아요. 이렇게 예. 열면 뭐 이렇게 하는 거. 분배기? 거기에 라우터 조그만 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바꿔 끼면 끝나요. 그렇군요. 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또 김 팀장이 되게 오랜만인 느낌이 들죠, 왜? 어쨌든 오랜만에 김 팀장이 콘텐츠를 준비해 줬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주로 코드 인터프리터 마치 그 오픈 AI의 직원처럼 징징거림과 동시에 챗GPT를 소개해 주는 그런 콘텐츠를 오픈 AI한테 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돈을 줬으면 좋지. 그러네. 그치. 내가 이렇게 홍보해 줬네. 그럼. 제프리 힌튼도 그냥 한 게 아니야. 농담이고요. 홍보와 무색하게 엄청난 속도로 사용자가 빠져나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챗GPT와 AI에 대해서 김 팀장이 이제 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제목이 뭐죠? 주제가 뭐죠? 네. 우선은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네. 오늘 듣고 보니 징징거렸나 본데 네. 듣고 오늘은 보니라니 우리 징징거리지 사람. 징징거리지 않는. 지금 오늘 주제는 김 팀장의 과거의 징징거림의 연장입니다.
어. 그래요? 한번 그럴 수 네. 들어보고 있겠네요. 판단해 보도록 네. 하죠. 우선 이제 지금 그 AI 주제로 제가 여러 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그 직업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직업이 없어져 가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런 혁신적인 새 기술이 등장하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직업이 대거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전에 뭐 마차 운전수라든가 그죠? 마차를 만들던 제작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또 생각을 해 보면은 마구간 운영하는 사람들도 없어질 거고 말을 조련하는 사람 또 말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직업을 다 잃게 되겠죠. 이렇게 신기술이 등장하면 직업 세계가 되게 영향을 받으면서 직업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새 기술 덕분에 새로 생겨나는 시장도 있고 또 새로운 직업들도 있잖아요. 그 그쵸. 자동차를 다시 예로 들어보면 예를 들면은 일단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길 거고 인제 거기에서 일하는 뭐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지겠죠. 또 자동차 정비하는 직업도 생길 거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또 뭐 중고 자동차 시장 같은 것들도 생길 거고요. 음. 또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인제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운전면허 학원 같은 것들도 생기고 강사도 생기고 또 운전면허 시험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자동차 도로 설비와 관련된 기술자들도 생길 수 있겠죠. 뭐 음.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뭐 신호 체계를 개발한다든지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 어떤 직업들은 사라지게 되지만 덕분에 또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음 AI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직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새로 생기는 직업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사라지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눠 봤었는데 오늘은 인제 새로 생길 직업들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 포인트가 그러면 네. 음. 오늘 방 포인트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보통은 인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AI 시대에도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뭐냐." 이런 얘기들 많이 음. 하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이제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거나 줄어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대한 늦게 없어질 직업을 고민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거 말고 핵심적으로는 인제 AI 덕에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 있기는 있는데 더 많아지게 될 직업이 뭐가 있을까 요런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자기의 없어질지도 모를 직업이 걱정되면서 미래의 직업을 예상되는 직업을 탐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다음 버스트이 맞잖아 그러니까. 그 내 인생을 새로 설계하는 중에 드는 생각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나 봅니다. 네. 어. 방송을 그렇게 이용하는구나. 좋 그런가 봐. 좋아요.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알겠습니다. 인제 뭐 희망적인 그런 좀 건설적인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 인제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있는데 더 많아질 직업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아니면 인제 아직은 없지만 아예 그냥 새로 생겨날 직업도 있는 것 같고 요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I 기술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고런 직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파생해서 만들어지는 고런 직업들?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업들을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일단 우리가 통칭 아직도 뭐 AI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차 세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데이터 관련 작업하는 사람들도 원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통칭하다가 점점 분화되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엔지니어도 있고 머신러닝 모델러도 있고 또 데이터 분석가도 있고 이렇게 구체적인 과업에 따라서 직업이 이렇게 분화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통칭 AI 엔지니어도 작업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AI 개발자가 있겠죠. AI 모델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뭐 배포를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뭐 지금은 인제 대부분 범용 언어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산업별로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시도들도 쪼금씩 있죠. 그래서 고런 일들을 하는 AI 개발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도 있긴 한데 아마 사람들이 이게 효과성이 있다는 걸 인제 봤으니까 투자가 엄청 폭발하고 있고 AI 개발자분들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거대 모델을 직접 만드는 거 말고
이렇게 개발된 AI를 활용해서 서비스화하는 일을 주로 하는 그런 개발자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뭐 응용 개발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PI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모델을 좀 뭐 파인 튜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어떤 것을 우리 서비스에 사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적재적소에 맞는 모델을 가져다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가져다 쓰는 게 싸고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에 특화된 응용하는 개발자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인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 수집에 특화된 개발자들 혹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인제 수집하면 어떤 뭐 특정한 분야에 한정해서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텍스트 데이터만 주로 수집을 한다거나 뭐 이미지 데이터만 수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좀 확대되어 나가겠죠. 아무래도 비정형 데이터 쪽으로 뭐 영상이나 사운드 데이터 같은 것들까지 모델을 만드는 데 쓰니까 이제는. 네, 고런 걸 가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쪼끔 더 생각을 해 보면 수집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인제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생성하는 단계에 개입하는 일들도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수집용 앱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인제 그런 걸 더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뭐 디지털 장비들 여기저기에다가 이런 앱을 설치를 한다든가, 혹은 뭐 기존에 있는 장비들 뭐 핸드폰이나 PC나 스마트패드나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하고, 뭐 그 외에 요즘에 뭐 IoT 장비들 가정에서들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TV나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 같은 것들을 개발한다든가 뭐 생체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특화된 그런 직업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수집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면 데이터 라벨링하는 사업들은 이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인제 거대 모델을 만드는 것에 특화되어서 발전해 오진 않았었는데 아마 방향성이 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에 이름을 붙인다거나 뭐 분류한다든가 뭐 설명글을 단다든가 이런 일들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이렇게 라벨링하는 기술 자체도 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노가다성으로들 많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라벨링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분배해 주고 수집을 하고 이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아마 이런 작업에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더 고도화되겠죠? 뭐 논문들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챗GPT 활용해서 라벨링을 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이 음. 높고, 그러니까 인제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더 모델의 성능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논문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실험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라벨링 기술 자체도 더 효율화되고 작업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AI 개발자들, 그다음에 개발된 AI 모델을 응용하는 그런 개발자들,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에 그러니까 모델 그 거대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특화된 전문가들이 만들어질 거고, 또 이런 라벨링 작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 네, 요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요게 인제 AI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직업들 뭐가 좀 더 확대될까 생각을 해 봤던 건데,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분 생각나는 방향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에는 그 직업적인 부분도 있는데 사업에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AI 개발 네. 사업, 뭐 응용 개발 사업, 음. 데이터 수집 사업, 데이터 라벨링 사업. 그러니까 인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이 뭐 거기에 대한 전문가나 개발자가 될 수는 있겠는데 뭔가 한 명이 하기에는 직업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소개였어요. 저의 감상은 음.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데이터의 양이나 이런 게 한 명의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물론 방금 예를 들어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 라벨링 관련 직업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혹은 AI에게 시켜서 그 라벨링 작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뭐랄까, 뭐 지금까지는 뭐 의사, 변호사, 뭐 검사, 운전사 이런 것처럼 본인 한 명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AI 관련은 좀 여러 명이 함께 해야 하는 직업이자 사업이라는 느낌이 많이 음. 들었어요. 음.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작업을 뭐 네 오픈 AI 같은 회사는 다 하고 있겠죠. 다 하고 그쵸. 있을 거고 담당자들이 아마 조직 내에 다 있을 텐데 저는 그 각각의 역할을 전문화한 그런 사업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이제 음.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직업들이 앞으로는 좀 많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앞에 말씀드렸던 통칭 AI 엔지니어가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더 많아지고 더 세분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인제 AI에 의해서 사라지는 직업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 생겨나는 더 많은 직업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 AI를 활용한 직업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위 리스킬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쪼끔 어려움을 많이 겪겠네요. 그러니까 음. 리스킬링이라고 하면 내가 A라는 직무를 하고 있다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B라는 직업이나 직무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게 가능한 음. 세대가 있고 그게 불가능한 세대가 있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뻘에 계신 분들이 뭐 특정 업을 30 년, 40년 이상 하다가 갑자기 AI 관련으로 넘어갈 수는 없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직업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인제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해서 그 직업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하게 될 거란 이야기지. 그래서 뭐 그것도 고민할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음. 새 기술로 어떤 기술이 어떤 직업이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뭐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음.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우리 방송을 이제 대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듣잖아요. 취업 준비생 분들도 많이 듣고. 근데 챗GPT 막 나오면서 '아 더 이상 컴퓨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분석이나 AI가 배울 게 아니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뭐 그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길이 열려 있고 여전히 더 분화될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 쭉 계속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그다음에 인제 약간 파생해서 간접적으로 생겨날 직업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어 이 모델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법적인 이슈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저작권 문제라든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디까지 활용을 할 건지 그 뭐 한도를 정하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 건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모델을 활용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법률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분쟁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컨설팅해 주는 전문 법률가들, 컨설턴트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계약을 진행한다든가 그런 식의 법률가들이 전문화된 법률가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고 또 하나는 아마도 지금도 많기는 한데 이제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데이터 거래하는 중개업 이쪽 시장도 많이 커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업체도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이런 일들도 할 것 같아요. 인제 우리 개인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 데이터를 어떤 조직으로부터 통째로 사올 수도 있겠지만 개개인과 컨택해서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랑 접촉해서 직접 수집을 하고 가공하고 또 이거를 인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고 요런 일들, 요런 일들을 하는 데이터 거래 중개업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고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인제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는 이슈들인데 AI가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때가 있잖아요. 뭐 반사회적인 어떤 생성물을 만들어낸
낸다든지. 그래서 일단 한번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 모델이 이런 윤리적인 혹은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 업데이트하는 혹은 뭐 제한을 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런 걸 담당하는 전문가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생성 모델이 특정한 인종이나 성이나 국가의 차별적인 결과물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들 있잖아요. 뭐 언론에 등장한 예로는 소개된 예로는 이미지 생성 모델한테 의사나 교수를 그려 보라고 하면 대부분 남성으로 그린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음. 있겠죠. 왜냐면 대부분 학습한 데이터를 보면 그죠? 남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들을 많이 사용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인제 논란이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차별인가?' 왜냐면 실제로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모델이 어떻게 작동할 건지를 결정하는 담당자가 필요한 거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데이터의 특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할지를 좀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모델링하는 기술도 개발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려면 아마도 모델의 윤리성을 측정하는 도구도 필요할 거고 그죠? 그럼 이제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모델을 평가하면서 네 계속 이제 케어를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그 윤리적인 규범 이런 게 국가나 문화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문화권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허용이 안 되거나 그죠? 그러면 이 AI 서비스를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음.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문화적인 소양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것도 인제 음. AI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냐와 관련된 것인데 어 이제 AI가 기술적으로 파급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면 엄청 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AI가 발생시킬 위험을 이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도 왜 보면 뭐 사이버 테러나 디지털 성범죄나 뭐 불법 촬영물 이런 거 감시하는 조직들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AI가 발생시키는 문제들을 감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 뭐 윤리적 위험을 포함해서 뭐 보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AI가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이런 것도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가 모두한테 쓸 수 있게끔 잘 배포가 되어야 하겠죠. 접근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지표화하고 그다음에 인제 리포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경고를 하는 그래서 만약에 좀 위험 수위를 넘긴다 그러면 뭐 법률 당국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 언론에 제보를 하기도 하고 해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조직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 인제 AI 베이스의 그런 제품들은 그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도구들이랑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우리 챗GPT도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AI 베이스의 도구를 사람들이 쓰기 쉽게끔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UX, UI 디자이너들 중에서 AI에 특화된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챗GPT처럼 뭐 계속 채팅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전에 우리 제품으로 많이 나왔었던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대화 중심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뭐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센서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 아예 채팅을 하거나 대화하는 과정 없이 바로 모델이 반응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쓰려면 AI를 어떤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연구하는 또 개발하는 사람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I 관련된 제품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AI 관련 제품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중개해 주는 걸 전담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요구가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제품들을 인제 찾아서 연결을 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비용이나 속도나 안전성 이런 면들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 조직에 잘 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 솔루션을 중개해 주는 역할 이런 일을 하는 직업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법률 컨설턴트 그다음에 데이터 거래 중개업자들, AI 윤리 전문가, 그다음에 AI의 위험을 감시하는 감시자들, 그다음에 AI UX UI 디자이너, 그다음에 AI 솔루션 중개자 요런 직업들이 앞으로는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 그래서
김 팀장이 전직하고 싶은 직업은 뭡니까?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유튜버 일단 그 해야죠. 유튜버요? 그거마저도 다 모델 베이스로 콘텐츠가 생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네. 네. 뭐 요런 얘기도 해 봤는데 혹시 뭐 두 분 또 생각나는 다른 직업들 있을까요? 간접적으로 이런 직업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좀 웃기는 생각인데 아까 이제 마차랑 자동차 예를 들어 주시길래 이제 말이 있을 때 뭐 물론 지금도 있지만 경마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동 수단을 가지고 그걸로 게임을 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도 자동차라는 게 개발된 이후에 F1, F2, F3, F4 뭐 이제 그런 그랑프리 같은 게 열린단 말이에요. 자동차 경주 같은 게. 그죠? 그래서 네. AI도 지금은 뭐 성능을 스포츠 같은 겨루는 게 생길 그런 거다. 예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로봇 파이팅도 있잖아요, 요즘에. 오. 네. 로봇끼리 싸우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예예예. AI를 얹어 가지고 뭐 아. AI를 활용한 그런 게임 같은 게 많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가 뭐 돈을 걸고 AI 그런다든지 이종 격투기 그리고 이런 옛날에 거요? 난 생길 것 같다니까? UFC 같은 걸 이제 어. 인간이 하지 않고 사람을 닮은 안드로이드 같은 거에 AI가 심어져서 누가 더 학습을 잘해서 이제 격투를 잘하느냐 뭐 이런 스포츠 같은 걸로 옛날에 SF 소설 같은 데나 SF 만화 같은 데 많이 나왔던 일들이 나는 되게 그러겠네요. 가깝게 이제 느껴져요. 가능하겠네요. 훨씬 일단 물리적으로 강력할 거고 그리고 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술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예. 뭐 음. 하드웨어도 그렇고 뭐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음. 좀 잔인할 것 같긴 한데 생길 수 있겠네요. 음. 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로봇의 인권 문제가 등장을 할 거고. 음. 그죠? 뭐라고 이름을 그러게요. 붙여야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소싸움 그 같은 거를 인제 로봇이 음. 하는 예 그렇게 될 그럴 수 것 같고 있겠네요. 음. 더 중요해질 직업들도 머릿속에 몇 개 떠올랐어요. 음. 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도 더 중요해지고 있긴 한데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음. 지금도 점점 더 기업 내에서는 데이터 보호 전문가, 정보 보호 전문가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나의 데이터나 타인의 데이터나 공공의 데이터를 갖다 쓸 때 이걸 그냥 지금까지는 사실 되게 무분별하게 갖다 쓰거나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권리에 대해서 개인들이 주장하는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제는 뭐 잘 모르겠지만 CCTV에 찍히는 내 얼굴도 내가 인권 보장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법률 체계라든지 시스템을 만드는 혹은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전문가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와 데이터의 세상이 되면서 보안이 되게 중요해지게 되잖아요. 정보 보호와 보안은 쪼끔 다른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AI가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다 AI가 컨트롤한다는 거는 그 AI만 뚫리게 되면 이제 하이제킹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음. AI 보안 전문가 같은 게 음. 지금까지의 보안 전문가랑은 쪼끔 다른 어떤 양상의 특성을 띠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예술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도 고흐나 뭐 마네나 모네나 뭐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을 사실은 서양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따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왜 원작과 그 진품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그렸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인제 앞으로 화장실에 그러니까 지금 아. 우리가 그 사파가들이나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걸리는 그림 사실 사람이 그린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려 가지고 뭐 3,000 원, 5,000 원에 이렇게 팔리는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네. 유화로 직접 그렸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 싹 네네. 다 AI로 대체가 되면 오히려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자신만의 예술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혹은 뭐 음악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해지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러니까 AI가 음악을 아 워낙 잘 그러니까 만드니까 예. 음. AI가 만든 음악 이거 AI가 만든 음악 아니래. 사람이 만든 거래. 이런 게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어떤 가치가 더 크게 부여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네. 그러니까 들면은 우리가 요즘에 수제로 만든 어떤 물건들이 비싼 값에 거래되듯이 그죠? 바로 그거죠. 핸드메이드라고 뭐 하면 이제 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그럼요. 공장에서 만든 음. 목도리나 옷이나 그릇이나 뭐 접시나 이런 것들 다 되게 잘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높게 치는 거는 그 하나하나 이제 본인이 그릇을 빚어서 굽고 나오는 그런 유니크함이 깃들인 작품들, 예술품들인 거니까 점점 더 중요해질 음. 것 같은 거죠. 이제 요즘 다 AI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생성하고 하니까 사람이 그린 게 더 중요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그림을 그리는 법, 음악을 작곡하는 법, 무엇인가를 하는 법들을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능력을 상실할 것 아 같은 거야. 손으로 AI가 대신해 아 주니까. 어. 핸드메이드를 점점 안 음. 하면서 '핸드메이드가 더 가치가 높아질 거다.'라는 거군요. 그쵸.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 볼까? 조각을 외워 볼까? 네. 네. 좋습니다. 박 박사 뭐 저 생각나는 직업 음. 있습니까?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 어 직업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음. 앞에 김 팀장이 소개해 준 내용 중에 사실 대부분이 아주 소수만 있거나 사실은 있어지지 않거나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고건 논의 때 인공지능.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네네. 시간이 저런데 논의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논의 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음. '이런 거 있을 직업. 것 같다. 생길 것 같다.' 하는 거 뭐 없었어요? 제가 얘기한 거 저는 외에? 그러게요. 새로 생길 건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런 관련에 직접으로 추가 직업이 생긴다가 상상이 우선 안 가고, 그러니까 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변화 때문에 중요도가 올라가는 직업 정도가 있어 보여요. 음. 음. 네, 새로운 일이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지 못한 건데 갑자기 그게 툭 튀어나왔어, 이런 그림은 아닐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차와 자동차의 관계에서도 사실 마부라는 사람은 운전수라는 사람으로 이제 단어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 역할을 음. 하는 위치에서 재교육되는 레벨에서 이미 있어 왔고, 그렇겠죠. 자동차조차도 마차의 메타포에 가깝지 갑자기 뭐 마차에서 마차랑은 전혀 다른 개념의 이동수단으로 퀀텀 점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단어가 좀 바뀔지언정 지금의 역할이나 활동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는 잘 모르겠어요. 말한 것처럼 음. 그 직업의 난이도가 수월해지거나 혹시 다른 형태가 되거나 그럴 때 그것 때문에 그 전에도 맨날 얘기한 거지만 지금은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는 것들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거나 약간 이런 정도의 레벨이지 않을까 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음. 음. 맞아요. 사실 제가 얘기했던 것들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들은 전혀 없죠. 그죠? 쪼끔 변화하거나 AI에 맞춰서 네 고런 있던 일들인데 AI에 특화돼서 좀 만들어진다거나 그 정도의 상상이었던 거고 그죠? 음. 아예 새롭게 만들어질 거는 사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이제 어렵죠. 그죠? 음. 왜 내가 좋습니다. 했잖아. 그래서 로봇 네. 파이터. 로봇 파이터 했잖아. 로봇 파이터. 그것도 이미 이미 비슷한 거 아 있잖아. 뭐 로봇이 있기는 싸우고 있단 한데 뭐 이렇게 말이지. 로봇이 싸우고 있긴 하지.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어 새로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네. 뭐 '하늘 안에 뭐 새로운 것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이것들을 인제 고민해 보면서 사실 굳이 상상하면서 적어 본 거였거든요. 음. 굳이? 예. 그 정도가 이런 정도였던 건데 이제 그다음으로 제가 이어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이런 직업이 과연 많이 필요할까? 수요가 많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런 직업이. 그래서 인제 제가 이걸 희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직업이 사라지는 대신에 이런 게 많아지니까 직업 자체가 뭐 많이 없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 보고 싶었던 것인데 예. '소수의 사람들만 갖게 될 직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음. 결과적으로 AI로 인해 없어지는 직업은 굉장히 많고 새로 생기는 직업은 쪼끔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음. 그다음에 또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과연 이런 일들은 AI로 영원히 대체가 안 되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왜냐면 음. 이것들도 다 지식 기반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직업 작업 과정이 데이터화되면 그것도 모델이 포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쪼끔 지나면 '이것도 다 자동화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인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있을 만한 직업이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직업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걸 지금 어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습해서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다른 일을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네 이제 고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음. 생각이 어떤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AI 개발자는 인류의 수만큼 혹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뭐 리소스 가용 리소스만큼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AI 개발자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게 범용 상용 모델로 바뀌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김 팀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나열해 주신 직업들도 AI로 언젠가는 대체가 되겠죠. 근데 저는 쪼끔 더 나아가서 '직업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 일 인제 그런 거지. 자체가 음. 직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생산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회학이나 뭐 이런 경제학에서 보면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산 수단에 이제 어떻게 리소스로 인적 리소스로 포함이 되어서 나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모으는 활동을 하는 게 직업인 거잖아요. 노동력을 그래서 인제 제공하는 우리가 거죠. 위험한 일도 하는 거고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건 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어.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시대를 보고 왔지. 음? 스타 어디서? 워즈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 아니 스타 스타 워즈에서 일 안 워즈에 해요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직업이 다 대체되면 사람들이 응. 직업이 아니지만 응. 농작물을 기르고 직업이 아 직업이 아니야 아니지만 그게?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거죠. 그 직업으로서 농사꾼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럼 취미 생활하는 거예요? 더 과거로 돌아가서 자급자족 같은 그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급자족은 여기서 갑자기 왜 경제 나온 시 거지? 경제 시장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어어어어. 시장이 없어져 버리고 각자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만들어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인제 자본이 있는 사람은 그 AI가 만든 걸 가지고 영위를 할 수 있는 거고 자본이 없는 아. 사람은 그 직업 자체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 아 봤자 AI가 지은 농산물의 가격도 품질도 될 못 수가 없어. 따라가? 그러니까 인제 스타 워즈에 보면 AI와 로봇이 그렇게 많은 시대고 심지어 포스가 존재하는 시대인데도 저기 머나먼 별에서 혼자 농사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으려고 농사 짓는 거예요? 아 그쵸. 그리고 인제 그 아 그래요? 로봇들한테 오일 같은 거 주면서 바를 운영하거나 뭐 그런 그거 직업이잖아. 그게 직업 아니야?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어. 뭐 아무튼 그것도 요는 직업이긴 하네요. 그 요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웬만한 직업 다 없어지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 AI나 로봇을. 인간이. 알겠습니다. 오늘 네. 희망적인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그거는 한 200년 뒤 300년 뒤일 거여서 아 2-300 만약에 년이요? 예 구글이나 유튜버가 영원하다면 이제 이 방송을 보는 한 2200 년대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이 방송이 200년 전에 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의 시대를 이렇게 그 정 예측했습니다. 그 정도면 AI가 아니라 온난화 문제로 지구가 어떻게 되긴 아이 뭐 지구는 몇십억은 더 알겠습니다. 버틸 거예요. 네 어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조 과장도 이런 일들이 뭐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박사는 어때요? 네. 저도 아까 따로 논의한다 그래서 말하고서 지나가긴 했지만 이미 우선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적어요. 그죠? 예. 일단 우리 아니 주변에 지금 없어. 당장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 사람이라고 숫자를 세 보면 뭐 전 세계를 따져도 5천 명? 10,000명 될까요? 어유 그렇게 안 많지 않을까? 정말 뭐라 학생까지 그랬지? 포함하면? 아주 그 뭐라 그러면 좋을까? 박사과정까지 관대하게 포함해서. 상상한 거야. 예.
예를 들어 음.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넥슨이었나 NC였나가 또 언어 모델 하나 공개했어요. 네네. 네이버도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인 사람이 한 모르겠어. 거기를 그걸 다 세서 아무리 열심히 세도 100명일까? 100명일까? 200명일까? 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기업 3개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100개나 될까요? 뭐 정도의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음. 사람들이 직업을 그만큼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 예상되는 직업들과 같이 일했을까 하면 그렇진 않단 말이죠. 거기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라벨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생태계가 넘어간 순간 없어졌어요. 어차피 셀프 학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건 더 과거 시대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과거 시대라는 표현 애매하고 뭐라 그래야 돼? 더 이제 어, 자기주도 학습이래. 자기지도 학습. 자기지도 학습이란 게 있기 전에나 있었던 방식 같은 거란 말이야. 물론 이제 뭐 컴퓨팅 파워라든지 여전히 그런 학습 방법이 필요한 필드가 있고 그게 뭐 효율적인 분야가 있을 테니까 데이터 라벨러가 없어질 거냐면 모르겠지만 거대 언어 모델이 조금만 더 나아지고 나면 그거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대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직업들 중 대부분 어, 수요가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발생조차 안 할 것 같은 애들이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발생의 음. 기회조차 존재하지 않아. 내가 느끼기에는. 기회가 있어 봐야. 아예 처음부터 심지어, 자동화된다. 그러니까 음. 그냥 지금 저희가 당장 살고 있는 수준에서의 그런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있었을 수 있을지언정 발생 전에 이미 가치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변호사 같은 사람이라든지 등등등도 결국에는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법한 거대 언어 모델의 논리적 사고라는 펑션이 탑재되는 순간 다 없어질 직업 중 하나거든요. 논리적 사고와 그 3단 논법이라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언어 모델이 나오는 순간 논리로 무언가를 하는 직업들은 거의 다 같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판사,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등등등을 포함해서. 소위 범용 AI, AGI가 예. 나오면 다 쓸모없다. 아니요. 어. 그게 범용 언어 모델이라, 그러니까 AGI는 뭐야, 아예 거기까지 안 가도 그렇게까지 그 AGI라고 부를 법한 걸로 안 가도 그런 안 기능까지는 달 수 있을 가도 것 같아. 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정복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조 과장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공감 갔던 거는, 어,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거다. 예를 들어서 음. 의사가 가치가 높은 이유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지식의 공유 체계를 컴퓨터가 가지는 것만큼 제대로 가지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규 데이터 업데이트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바라볼 때 논리적 사고와 근거 사고에 기반한 판단이 가능한 언어 모델이 되는 순간 전문가라고 하는 고급 지식 학습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 자체가 필요 없어져요.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 사람한테 음. 질문하는 게 굉장히 무가치한 일이 될 거야. 왜냐면 그 음. 모든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식을 뭐 하이라키를 맞춰가며 논리를 따져가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합리적인지 아닌지 등등을 따질 수 있는 언어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음. 근데 그 지식의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깔끔하단 말이에요. 지식의 공장이 되는 순간 지금 지식 노동자들은 모두 다 쓸모가 없어질 거야. 취미 생활로 지식 노동자를 하겠지. 음. 아까 말한 것처럼. 음. 실뜨개질 같은 걸 지금 취미 생활로 하고 음. 실뜨개질 같은 거 갖다가 비싸게 돈 주고 받지만 그건 노동 가치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 뿐이지 그게 실제로 다른 뭐지 공장에서 만든 카페트보다 훨씬 고품질이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그 직접 이 물리 인간을 만나서 살결을 보고 눈으로 뭐 손도 악수하고 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경험 같은 걸로 돈을 벌겠지. 그 사람의 지식이 실제로 가치 있기 때문에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닐 거라고.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지금 언어 모델은 지식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되면 상상하기 편해질 거야. 그래서 음.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치, 스포츠 정도는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갑자기 유망한 직업이 생각났어요. 뭐예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발전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드디어 이제 엔지니어링의 시대가 온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팔다리를 붙여줘야 될 하드웨어, 거란 말이야. 팔다리를 하드웨어 붙여주고 엔지니어링. 지금 음.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게 만드는 뭔가의 실체적인 이런 어떤 자꾸 로봇 이야기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나는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 같은 거지. 당연히 아니, 머리가 두뇌가 네. 개발됐으니까 걔들한테 팔다리를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이 시도들이 엔지니어링 벌써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이 되게 크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도 안 되지만 이런 로봇이 가정마다 하나씩 보급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쇼 같은 걸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에도 결국 바탕이 되는 거는 이제 지식과 논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도 AI 모델 베이스로 개발해 나가지 않을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방송이 긍정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부정적으로 가고 있네. 그럼 마무리 좀 잘해 봐. 어떻게 희망적으로 좀 해 아, 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네가 음. 지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반박할 수 있는 지식공장이랄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단계의 발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들 걱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발전 속도가 인간의 컨트롤 를 벗어나서 발전해버리면 어떡하지 같은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직전 정도의 단계에서 되게 꽤 오랫동안 머물고 있지 않을까 같은 정도의 상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뭐가 돼야 그 다음부터 가능해질 것 같냐면, 저는 인공지능 일할 법한 애가 현실 세계의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시, 메타버스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걸 굳이 메타버스라고 부를 필요는 없고,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냥 어 소프트웨어에 비해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랑 지식은 증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드웨어는 증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빠르게 만들려고 들어도 생기는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뭐 조과장이 말한 것처럼 뭐 한 가정마다 로봇 하나가 한 개씩 보급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정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60억 인구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 러프하게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로봇 10억 대를 만드는데 공장이 얼마나 필요할 거며, 그거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생산을 갖춰야 되며, 그 컴퓨팅 파워는 어떻게 만들고 등등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한 GPU조차 생산을 못 해갖고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계약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그 GPU조차, 그러니까 로봇이 최소한 로봇 하나에 그 GPU 몇 대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조차 지금 그 정도 생산 속도 안 나오고 있다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갖고 음. 소프트웨어의 지식적 성장은 갑자기 퀀텀 점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같은 짐작은 드는데, 하드웨어는 어, 그 로봇들이 다시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드웨어 생산에 투입돼야 되는 시점까지는 돼야 그 다음부터 뭔가 속도가 나지 않을까 같은 짐작 정도는 드는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소프트웨어가 현실 세계의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진짜 만드는 것보다 더 생산적으로 물리 세계나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단계가 먼저 오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제 회사 소개를 하게 될 텐데, 아마 지금 회사에서도 뭐 무선 통신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 기기의 무선 통신 같은 걸 하는데, 그걸 직접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터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옛날에 ABM 같은 거, 그러니까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것도 결국에는 실제로 실험하기 힘들거나 혹은 그걸 물리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제약사항이거나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언어 모델이 직접 그거를 구성해서 지식을 생산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가는 것이 하드웨어의 로봇 생산의 보급화보다 앞서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조 과장의 그 어떤 뭐랄까요? 바램이 지금 스타워즈의 묵살된 꿈은 거죠? 한참 멀리 아니요, 있지 아니요, 않을까. 아니요.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공대를 가십시오. MIT를 가시면 됩니다. 뭐야? 아이, 뭐래. 우주선을 뭐야? 만드는 직업이 뜰 겁니다. 우주로 나가야죠 이제. 자,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정리할 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산으로 내 가는 말이 거 맞을 보니까 거야. 두고 보자, 니네. 네네. 오늘 방송 어땠는지 한마디씩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조 과장 어땠습니까? 그렇게 대충 정리할 거예요. 네. 일단 말투부터 네. 굉장히 대충이었죠, 그죠? 맞아, 맞아. 일단은 뭐 제가 HR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뭐 직업이나 직무나 스킬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재밌게 들었고 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스타워즈의 시대와 이제 대우주 시대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해주는 두 멤버가 야속하게 느껴졌지만 그건 아직 미래를 못 봐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관대하게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다. 김 팀장이 징 팀장, 징징거리니까 우리 징 팀장이 알아서 고민을 먼저 해서 여러분께 콘텐츠로 들려드릴 거다. 그래서 데이터릭 방송만 잘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면 앞으로 AI 시대에 어떤 직업이 실제로 등장하게 될지 또 그 직업이 등장했을 때 어떤 이슈와 어떤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데이터릭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박사 어땠습니까? 네, 대충 얘기하는 거 봐. 저는 사실 생각한 것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에 가까워지긴 했어요. 점점 더 와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인공지능이 갑자기 막 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이것도 벌써 시간이 좀 지났어요. 미국 백악관에서 몇 중요 회사들을 모아놓고 AI 만드는 거에 대한 관련된 성명서 같은 걸 발표하기도 하고 등등등의 활동이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의 연장선에 그 활동의 기저에는 핵폭탄을 만들었던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 좀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 고민과 걱정을 겪었던 사람들의 경험치를 담은 사람들이 지금 AI 시대에 맞닿고 있는 거라서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과학자들이 부딪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고민한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거대하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화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아마 이 대 AI 시대에 먼저 살펴봐야 될 사고방식이거나 감정의 기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새로운 직업에 대한 힌트도 좀 얻지 않을까? 준비한 김 팀장은 어땠습니까? 마지막으로 소감을 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오늘 제 목적은 원래 목적은 AI 등장으로 없어지는 직업 말고 새로 생겨날 직업이 무엇이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자 였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술이 고도화되었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사람이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메타나 MS 같은 이런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서는 고용이 매우 적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뭐 자동화 전문가들이 잔뜩 모여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AI와 같은 고도로 발달한 기술 때문에 생겨나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노동력이 거기에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결국엔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모델의 특성상 박 박사도 아까 이야기해 줬지만 지식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전부 다 언어 모델로 다 대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논리나 지식과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관련이 적은 일들이 반대로 가치를 갖게 될까? 예를 들면 아까 조 과장이 얘기했던 뭐 예술이나
아니면 뭐 개그맨? 종교적인 활동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개그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치가 생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화될 수 있는 직업들은 또 아니잖아요. 수요가 많은 것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 오히려 더 그런데 시간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닐까? 뭐 여가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쓰게 돼서 그죠? 그런 예술 네.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니까 파생해서 일이 생기는 뭐 그런 좀 뭐랄까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예. 음, 근데 인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일단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보려고 희망을 찾아 보려고 좀 애를 사실 썼던 건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음. 모르겠고 뭐 그래도 이제 계속 찾아보기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민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뭐 모르겠습니다. 데이터올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네 의견 남겨 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잘 모르겠다." 네. 어 요즘 김 팀장의 콘텐츠의 결론은 "망했어요." 아니면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제 심정입니다. 네. 앞으로 뭐 콘텐츠의 결론이 "망했어요."나 "모르겠다."지만 뭐 저희가 당장 그렇게 또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뭐 같이 또 계속해서 이 트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까요? 네. 네. 저희 데이터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